이게 정말 작동하는 건가? 정말 이 아이가 종이접기로 해결한 거야? 미국 항공우주국 실험실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위성 부품이 천천히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16살 한국 소년 도윤이 종이접기로 설계한 구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본 이야기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대단한데? 그치? 도윤이가 만든 거야. 근데 이게 뭐에 쓰는 건데? 방과 후 교실 몇몇 학생들이 책상 위에 종이 구조물을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접힌 종이는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며 형태를 바꿨고 펼쳤다 접었다를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6살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친구도 많지 않았지만 종이만 손에 쥐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친구들은 신기해하며 구조물을 이리저리 만져봤지만 곧 흥미를 잃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저 재미있는 장난감 정도로 여긴 것입니다. 도윤은 그들이 떠난 뒤 다시 종이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더 복잡한 구조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펼쳐진 종이 위에 연필로 가느다란 선들을 그었고 자를 대고 각도를 재며 정확한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첫 번째 접기가 시작됐습니다. 도윤의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고 종이는 정확한 각도로 접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접기가 이어졌고 점점 복잡한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무렵 도윤의 손에는 구 형태로 접힌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구가 아니었습니다. 중앙을 누르면 전체가 평평하게 접혔고 손을 떼면 다시 구 모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구조물을 들여다봤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이미지가 정확히 구현됐습니다. 이건 그냥 종이접기가 아니었습니다. 힘의 분산, 구조의 안정성, 접힘과 펼침의 메커니즘, 모든 것이 계산된 설계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선생님들도 부모님도 친구들도 그들에게 도윤의 종이접기는 그저 취미였고 시간 낭비로 여겨질 때도 많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기 초 상담에서 말했습니다. 종이접기도 좋지만 공부에 더 집중하라고. 부모님도 비슷했습니다. 취미는 좋지만 진로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도윤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혼자 종이를 접으며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고 도윤은 그 건물들의 구조를 상상했습니다. 저 기둥들은 어떻게 힘을 분산시킬까? 저 지붕은 어떤 원리로 무게를 견딜까? 집에 도착해 방문을 닫고 도윤은 책상 위에 새 종이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더 큰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접었다 펼 수 있는 다리 구조. 머릿속에 이미지가 선명했고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밤 11시가 넘도록 도윤은 종이와 씨름했습니다. 여러 번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고 조금씩 수정해가며 완성에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완성된 구조물을 학교에 가져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평소처럼 도서관 구석 자리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구조물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도윤의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자 낯선 어른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남자는 도윤의 구조물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걸 직접 만든 것이냐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박서준 박사라고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라고 했습니다. 학교에 강연을 하러 왔다가 복도에서 우연히 도윤의 작품을 본 선생님이 자신을 이곳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박사는 구조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접었다 펼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며 표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이 구조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느냐고.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접힌 부분이 어떻게 힘을 분산시키는지, 왜 이 각도여야 하는지, 어떤 원리로 안정성을 유지하는지. 말은 더듬거렸지만 내용은 정확했습니다. 박 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이 설명하는 내용은 대학원 수준의 구조역학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런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명확했습니다. 박 박사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도면이 있었는데 위성의 태양 전지판 구조였습니다. 박 박사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NASA와 협업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구조를 우주에서 접었다 펼칠 수 있게 만드는 게 문제라고. 도윤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구조였지만 도윤의 눈에는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접힘 지점의 응력 집중, 펼침 시 불안정한 각도, 재료의 한계. 머릿속에서 종이접기 원리들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박 박사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으냐고. 전문가들이 몇 년째 고민하는 문제라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한참 화면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능할 것 같다고. 종이로 먼저 만들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박 박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 학생이 정말 NASA급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자신감인 건가? 하지만 도윤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도윤에게 제안했습니다. 주말에 자신의 연구실로 와서 함께 작업해보지 않겠느냐고. 실제로 가능성이 보이면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어른을 만난 것입니다. 그 주말 도윤은 박 박사의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항공우주공학관, 고층 건물의 7층이었습니다. 연구실 안에는 각종 모형들과 컴퓨터, 도면들이 가득했습니다. 박 박사는 도윤에게 큰 테이블과 종이들을 준비해줬습니다. 도윤은 NASA 프로젝트의 상세 도면을 받아들고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종이를 펼치고 선을 그었습니다. 머릿속 이미지를 하나씩 구현해 나갔습니다. 박 박사는 옆에서 지켜보며 가끔 질문을 던졌고 도윤은 짧게 대답하며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5시간이 지났을 무렵 도윤의 손에는 정교한 종이 모형이 완성돼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도윤과 박 박사는 인천공항 출국장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있었고 도윤의 부모님이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NASA에서 공식 초청장이 온 것입니다. 박 박사가 도윤의 종이 모형과 설계 아이디어를 보고했고 NASA 측에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버지는 도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윤과 박 박사는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차로 1시간을 더 이동해 NASA 제트 추진연구소 JPL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과 각종 시설들이 펼쳐진 캠퍼스였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TV에서만 보던 NASA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10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의 백인 남성들이었고 몇몇은 노트북을 보고 있었고 몇몇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도윤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고등학생이고 종이접기를 통해 독특한 구조 설계 방식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종이접기라고? 우리가 몇 년을 고민한 문제를 종이접기로 해결한다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데이비드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일단 드러나 보자고. 박 박사의 보고서에는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회의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6살 동양인 소년, 고등학생, 종이접기. 그들에게는 우스꽝스러운 조합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고. 그동안 실제로 작동 가능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으면 계속 진행하고 아니면 여기서 끝이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 박사는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다고, 천천히 하면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결심한 표이였습니다. 보여주겠다고,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그날 저녁 도윤에게 할당된 작업 공간은 연구소 구석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필요한 재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NASA가 제공한 상세 설계 도면을 펼쳤습니다. 위성의 태양 전지판, 우주에서 접혔다가 펼쳐져야 하는 구조. 크기는 접었을 때 1m 정육면체, 펼쳤을 때 10m 이상. 문제는 펼침 메커니즘의 불안정성이었습니다. 기존 설계는 모터를 사용했는데 우주 환경에서 고장 위험이 컸습니다. 그리고 접힌 부분의 재료 피로도 문제였습니다. 도윤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밤 11시, 도윤은 여전히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종이 모형들이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실패한 시도들이 구겨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새로운 접기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전통적인 종이접기 기법인 미우라 접기를 변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변형만 한 게 아니라 각 접힌 면의 각도와 크기를 조절해서 펼칠 때 자동으로 안정화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고 종이는 정확한 각도로 접혔습니다. 1시간이 지나 새로운 모형이 완성됐습니다. 도윤은 모형을 들어 올려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접힌 상태에서 한쪽 끝을 당기자 전체가 부드럽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펼쳐진 상태에서 구조가 자체적으로 고정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모터나 추가 장치 없이 구조 자체의 기하학적 특성만으로 안정성을 유지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다. 이게 답이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박 박사에게 모형을 보여줬습니다. 박 박사는 놀란 표정으로 모형을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접고 펼치기를 여러 번 반복했고 각 접힌 부분의 각도를 측정했습니다.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하다고. 하지만 실제 재료로 만들었을 때도
작동할지는 테스트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윤과 박 박사는 데이비드를 찾아갔습니다. 모형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모형을 직접 만져보고는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다른 엔지니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도윤의 모형이 회의 테이블 위에 놓였고 엔지니어들이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이 구조가 실제 크기로 확대됐을 때도 작동할 거라는 보장이 있냐고. 도윤은 종이와 실제 재료의 물성 차이를 고려하면 일부 수정이 필요하지만 기본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엔지니어가 비판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단순하다고 NASA가 이런 간단한 방법을 생각 못했을 리 없다고. 분명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변수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 재료로 축소 모형을 만들어 테스트해 보자고. 일주일이 아니라 사흘 안에 결과를 보자고 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됐지만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도윤은 NASA 엔지니어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실제 위성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과 탄소섬유 복합재로 축소 모형을 제작했습니다. 문제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종이와 달리 금속은 접힐 때 응력이 집중됐고 탄소섬유는 특정 각도에서 균열이 생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밤새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접힌 부분에 유연한 재료를 추가하고 응력 집중 지점에 보강제를 넣었습니다. 각도도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테스트 당일 연구소의 시뮬레이션 실험실에 모형이 설치됐습니다. 우주 환경을 재현하는 진공 챔버 안에서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 모였고 도윤과 박 박사도 그 옆에 섰습니다. 데이비드가 시작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형이 천천히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1초, 2초, 3초,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5초, 6초, 거의 다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7초째, 갑자기 한쪽 모서리에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멈춰.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실험실에 울렸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모형의 한쪽 접힌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휘어지고 있었습니다. 펼침은 70%쯤 진행됐지만 더 이상 진행하면 파손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실험이 중단됐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챔버 안으로 들어가 모형을 꺼냈습니다. 문제가 생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 금속 접힌 부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고 그로 인해 구조 전체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모형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설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이로는 완벽했지만 실제 재료의 특성을 완전히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역시 애잖아.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고. 다른 엔지니어들도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도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실용성이 부족하다고 이번 프로젝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박사가 데이비드에게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지만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더 이상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실패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을 기회였는데 그걸 놓쳐버린 것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가 영상통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잘 지내냐고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도윤은 실패했다고, 자신의 설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실패는 끝이 아니라고. 그냥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신호일 뿐이라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내 방식대로 했느냐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신의 방식. 그렇습니다. 도윤은 NASA 엔지니어들의 방식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재료, 그들의 기준, 그들의 방법.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강점, 종이접기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종이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NASA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종이접기의 원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금속의 강성이었습니다. 종이처럼 유연하게 접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접히는 부분 자체를 재설계해야 했습니다. 도윤은 새로운 구조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접힌 부분에 경첩 같은 장치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접힘 자체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응력을 분산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밤새 작업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도윤의 손에는 새로운 종이 모형이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복잡했지만 훨씬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박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새로운 설계를 보여주고 싶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 박사는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프로젝트가 종료됐다고 데이비드를 설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빛을 보고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시도는 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 박사는 데이비드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의 새로운 설계 도면을 들고 있었고 표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박사를 보자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박 박사가 새 설계를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밤새 완성한 구조는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접힌 부분을 여러 단계로 분할해서 응력을 분산시켰고 각 단계마다 자체 안정화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도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고 펜을 들어 몇 가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5분쯤 지나 데이비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인정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지만 이미 예상과 일정이 정해진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고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마이클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며칠 전 도윤의 첫 번째 테스트를 가장 비웃었던 엔지니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도윤이 남긴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작업실을 정리하다가 도윤이 남긴 노트를 발견했다고. 처음에는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 호기심에 펼쳐봤다고 했습니다. 노트에는 도윤의 설계 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접기 원리를 구조역학에 적용하는 과정, 각 접힘의 각도 계산, 재료 특성 고려 사항, 모두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설명돼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도윤은 단순히 종이를 접는 아이가 아니라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천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에게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도윤과 함께 작업하겠다고 새 설계를 실제로 구현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이클과 박 박사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흘만 더 주겠다고.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박 박사가 도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함께한다는 말을 듣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부터 도윤과 마이클은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마이클은 영어로 빠르게 말했고 도윤은 그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도면 위에서는 언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도윤이 종이로 구조를 보여주면 마이클이 그것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했습니다. 마이클이 재료의 한계를 지적하면 도윤이 구조를 수정해서 해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둘 사이에 신뢰가 쌓였습니다. 마이클은 도윤의 직관을 믿게 됐고 도윤은 마이클의 공학 지식을 배워갔습니다. 첫날 밤 마이클이 도윤에게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냐고.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종이를 접을 때 손으로 느껴지는 힘의 흐름이 있다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조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자신은 10년 넘게 공부했지만 그런 감각은 없다고, 도윤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둘은 실제 재료로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했습니다. 각 접힌 부분을 만들 때마다 응력 테스트를 했고 문제가 보이면 즉시 수정했습니다. 마이클의 동료 엔지니어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실을 지나가다 들러서 진행 상황을 물어봤고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사흘째 아침 새로운 프로토타입이 완성됐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정교했고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도윤과 마이클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데이비드에게 연락했습니다. 테스트 준비가 됐다고, 이번에는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다른 부서의 엔지니어들도 참석했고 프로젝트 예산을 담당하는 관리자들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회의를 시작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윤과 마이클 팀이 새로운 설계를 완성했다고, 오늘 최종 검토를 진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앞으로 나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도윤의 설계가 나타났고 마이클은 각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종이접기 원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응력 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재료 선택은 왜 이렇게 했는지. 엔지니어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이클과 도윤은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담당 관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회의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설계가 흥미롭기는 하지만 너무 파격적이라고, 검증되지 않은 방식을 실제 위성에 적용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관리자도 거들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다고, 이미 기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계약이 체결됐는데 지금 바꾸면 추가 비용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선임 엔지니어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우주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고 데이비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설계가 기술적으로는 인정받았지만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막힐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이클이 도윤을 보며 눈짓했습니다. 뭔가 보여줄 수 있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회의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다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도윤은 긴장했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종이 접기가 시작됐습니다. 도윤의 손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접기, 두 번째 접기. 복잡한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5분이 지났을 무렵 도윤의 손에는 완벽하게 접힌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한쪽 끝을 당기자 구조물이 부드럽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구조물은 아무런 외부 장치 없이 순전히 기하학적 원리만으로 펼쳐졌고 완전히 펼쳐진 뒤에는 자체적으로 고정됐습니다.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이 원리를 실제 위성에 적용하면 모터나 복잡한 장치 없이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고장 위험이 줄어들고 무게도 가벼워지고 제작 비용도 절감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구조물을 만져보며 감탄했습니다. 다른 엔지니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산 담당자조차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자고. 만약 실제 환경에서도 이렇게 작동한다면 이 설계를 채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주일 뒤 최종 테스트 날이 밝았습니다. NASA 연구소의 대형 시뮬레이션 실험실에 실물 크기의 프로토타입이 설치됐습니다. 접힌 상태로 1m 정육면체 크기였고 우주 환경을 재현하는 진공 챔버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관제실에는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엔지니어, 관리자,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았고 뒤쪽에는 서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도윤과 마이클은 관제실 중앙에 섰습니다. 박 박사도 옆에 있었고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최종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진공도, 온도, 센서 상태,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도윤을 보며 물었습니다. 준비됐냐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5, 4, 3, 2, 1.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챔버 안에서 프로토타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끝에 설치된 작은 스프링 장치가 초기 힘을 제공했고 구조물이 천천히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1초, 2초, 3초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되는 응력 수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5초, 6초, 7초 구조물이 절반쯤 펼쳐졌습니다. 여러 겹으로 접혔던 부분들이 하나씩 펼쳐지며 큰 평면을 만들어갔습니다. 10초, 11초 거의 다 펼쳐졌습니다. 관제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3초 마지막 부분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은 완전히 펼쳐진 상태에서 멈췄습니다. 모니터의 센서들이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구조 안정도 100%, 응력 분산 정상, 모든 연결부 정상 작동, 완벽한 성공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관제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 악수하고 포옹했습니다. 마이클이 도윤을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해냈다고, 정말 해냈다고. 도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며 축하한다고 정말 놀라운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데이비드의 손을 잡으며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박 박사는 한쪽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예산 담당자도 다가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이 설계로 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정말 혁신적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보수적이었던 선임 엔지니어도 도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때로는 전통적인 방법을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축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도윤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사진을 함께 찍자고 했습니다. 도윤은 어색했지만 하나씩 응대했습니다. 그날 저녁 NASA는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이 종이접기 원리를 이용해 위성 구조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이틀 뒤 도윤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박 박사와 함께였고 둘 다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출국장 밖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도윤의 부모님도 와 계셨고 학교 선생님들도 몇 분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NASA 문제를 해결했냐고, 종이접기를 언제부터 시작했냐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고. 도윤은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 박사가 도윤을 보호하며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정식 인터뷰 기회를 드리겠다고, 지금은 쉬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어머니가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고, 믿기지 않는다고. 아버지도 백미러로 도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학교에 갔습니다. 교문을 들어서자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축하한다고, 대단하다고, TV에서 봤다고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도윤을 보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취미로만 생각했다고, 도윤의 재능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전교 조회를 열어 도윤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이라고, 모두의 롤모델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고 도윤은 어색하게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게 아니라고, 그냥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여러분도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며칠 뒤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도윤은 몇 개를 선택해서 인터뷰했습니다. 기자들은 도윤의 성공 비결을 물었고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말했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NASA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고. 그냥 종이접기가 좋았고 계속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중요한 건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고.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주에서 사용되는 구조물을 더 만들고 싶다고. 종이접기 원리로 우주 탐사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그 대답에 만족했습니다. 16살 소년의 당찬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종이접기를 하고 있을 때 한 후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자신도 종이접기를 배울 수 있냐고.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건네며 함께 접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잠잠해졌고 도윤의 일상도 평범하게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서 종이를 접었습니다.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도윤에게는 명확한 꿈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책상 위에는 NASA에서 보내온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설계가 실제 위성 프로젝트에 정식 채택됐다는 내용이었고 앞으로도 협력하고 싶다는 제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대학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 특별 전형으로 입학하지 않겠냐는 제안,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제의. 도윤은 그 편지들을 하나씩 읽으며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윤은 박 박사의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박 박사는 도윤에게 새로운 과제를 보여줬습니다. 달 탐사선에 사용될 접이식 주거 모듈 설계였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에서 사용할 임시 거주 공간을 접었다 펼칠 수 있게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도윤은 도면을 보며 눈이 빛났습니다. 흥미로운 문제였습니다. 이전의 태양 전지판보다 훨씬 복잡했고 고려해야 할 변수도 많았습니다.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해볼 수 있겠냐고. 도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다고. 도윤은 종이를 꺼내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박 박사는 옆에서 지켜보며 가끔 조언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의 협업은 이제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도윤은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 너머에 우주가 있고 자신이 만든 구조물이 그곳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신기했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서 조용히 접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도윤을 보며 물었습니다. 종이 접기를 하냐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취미이자 꿈이라고. 집에 도착해 방문을 열자 책상 위에는 여전히 종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완성된 작품들,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새로 시작할 아이디어들. 도윤은 책상에 앉아 새 종이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무언가를 만들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종이를 접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저 별들 가까이 가는 우주선을 만드는데 자신의 종이 접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꿈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16살 소년의 손에서 만들어진 종이 구조물이 우주로 날아갔고 그 시작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종이를 접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 그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을까? 방 안에는 종이 접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작지만 정확한 소리,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지는 소리. 도윤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된 꿈이 우주로, 그리고 그 너머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